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3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6년 1월 2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병오년 신묘월 이모일이 되겠고 일지는 이모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습니다. 일간,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그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 그다음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배경과 같은 것이니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 임수가 되겠죠. 임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겠습니다. 양수가 있다고 하는 뜻은 음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양수는 임수가 되는 것이고 음수는 개수가 되는 것이다. 똑같은 수죠. 쉽게 말하면 물에 해당이 된다. 물이면서 기운으로는 차가운 냉기를 말할 수 있겠죠.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기운 또는 겨울철에 혹독한 한기를 수의 기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간 임수인 양수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뭘로 비유한다고 했죠? 대해수에 비유한다.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비유를 하고요. 임수일간은 신왕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충분하는 성질. 충분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물이 범람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수일간의 핵심적인 것은 뭐다? 임수일간이 왕해서 물이 범람할 때 이 충분하는 성질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가 문제죠. 그래서 임수일간은 왕하면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는 기본적인 구조로 가는 것이고, 참고로 개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로 본다? 우로수로 본다.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옹달샘이라든가 또는 하늘에서 내리는 작은 이슬비 같은 개념이죠. 아무리 왕해도 개수는 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수일간을 왕하다고 해서 임수처럼 무토 이런 걸 쓰는 것이 아니라 왕하면 추워지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으로서 왕한 수의 기운을 설기하고 병화를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임수는 제자 약살, 임수는 병화 모토를 쓰니까 제자 약살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 개수 같은 경우는 상관 생재해 주는 틀을 좋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으로 임수나 개시나 약하면 인성인 금이 있어서 그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 일간이 약할 때는 관사를 쓸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일간 임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간략하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임수가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일단 일간과 월령을 보면 격국이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를 볼 수 있겠죠. 임수는 양수가 될 것이고 월지 묘목은 음목이 됩니다. 수생목의 관계, 일간이 내가 생하는 관계가 되겠죠. 음양의 조화가 맞으니까 이거는 상관격이 되는데, 묘월은 목이 제왕지가 돼서 왕한 반면에 수는 묘월의 사지가 된다. 그래서 상관격인데 그냥 상관격이 아니라 진짜를 붙여요. 진짜 붙는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 일간이 수이고 상관이 목이니까 수목진상관격에 설기태가 설기 과다한 그런 구조의 사주 틀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일간이 약해서 왕한 상관을 감당할 수 없으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나 개수나 일간이 약하면 인성 또는 비경겁제의 조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월령 자체가 식상인 경우에는 비경겁제보다는 인성을 쓰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일지 먼저 보게 되면 임오일주가 되겠습니다. 임오일주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일주로만 놓고 봤을 때 저거를 녹마동향이라고 하죠. 녹마동향 또는 재관, 쌍미라고 해서 일지지장간 안에 정관과 정제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세만 좋으면 제복도 있고 배우자 운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주로만 봐서 이모일주들이 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냐, 그런 건 아니죠. 사주 전체 틀이 좋아야 되고 대운도 좋게 잘 흘러가야지만 남편덕도 있고 처덕도 있고 돈복도 있고 명예운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일주로만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연지에 오화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화 둘의 뿌리를 두고 묘목의 생을 받는 뭐가 투출되어 있죠? 병화가
투출된다라고. 격은 그렇다고 해서 뭐 편제격이냐 그런 건 아니고 수목 진상관격에 맞고요. 재성까지 있게 되니 목은 어떻게 돼요? 목이 왕하면 수는 쪼그라드는 것이고 화왕하면 수는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죠. 화왕수축, 화다수갈이죠. 화다수갈, 물이 말라버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이 왕한 계절에 화까지 왕하니까 일간임수가 뿌리 들 것이 없죠. 자, 월간에 뭐가 있습니까? 신금이라고 하는 정인이 있는데 이 신금이 병화를 갖다가 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병신합수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병신합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신금과 병화가 서로 뭐 한다? 탐합해서 합거가 되거나 기반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은 합하느라고 수를 생하지 않고요. 병화도 합하느라고 병화의 일을 하지 않는다. 물론 화가 왕하니까 병화는 신금이 묶어놓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긴 한데 임수가 지지로 뿌리가 없어서 거의 어떻게 되어 있다? 극신약한 사주가 되어서 임수일간이 상관도 재성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녹마동형이니까 좋다 이렇게 보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반드시 생시에서 뭘 얻어야 된다? 인성 또는 비경겁제를 얻어서 약한 임수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수목 진상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진짜가 붙으면 어떻다?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양하다. 수목 진상관격이 되겠고, 당연히 설기태과 또는 설기과다라고 합니다. 일간이 너무 과설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될 것이고요. 오화둘의 병화까지 투출되어 있으니 봄에 매우 건조하죠. 건조하면 수는 어떻게 돼요? 금방 증발된다. 화왕수갈이라고 했죠. 화다수갈, 물이 말라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수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자, 제일 먼저 나오는 생시 경자시가 있습니다. 경금은 뿌리가 없어서 임수를 생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공력은 없고요. 물론 이제 대운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금운 갔을 때는 경금이 이때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으면 이때는 경금이 임수를 잘 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뿌리가 없다고 해서 평생 동안 못 써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수가 있어서 일지오화하고 충이 되는 것이 요거는 문제가 됩니다. 좌우충. 그래서 이거는 선택할 수가 있다 없다. 경자지는 될 수 있으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축토를 얻었습니다. 축토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에 있는 토로서 물론 정관이긴 하지만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축토가 동토일까요? 동토가 아닐까요? 이것을 동토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령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동토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원령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동토가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래서 신축 이렇게 되면 축 중에 있는 신금이 투출되죠. 여기에 있는 신금도 여기 당연히 뿌리를 줄 수 있지만 이 신금은 병화하고 묶여버렸기 때문에 얘는 수를 생할 수 없습니다. 단 얘는 병화하고 묶이지 않았죠. 얘는 수를 생할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축 중에 개수의 일간이 간신히 동근하고 약한 신금이 생주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신약함을 면하진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무자대운 때 좌우충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 탐자도 뭐 이렇게 경자대운 때 좌우충이 되긴 하겠지만 이때는 89세, 그렇죠? 뭐 충이 되든 안 되든 뭐 큰 문제가 없을 나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인호합이 되죠. 이거 목도 왕해지고 화도 왕해지고 제아무리 임수 하나 더 있다 한들 왕한 목의 수 두 개가 고갈될 것이고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임수가 마르게 될 것이다. 좋게 볼 수 없죠. 운이라 또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 운으로 가야 되고, 계묘시 마찬가지일 것이 이민시가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갑진시가 갑진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뭐가 있냐? 묘월의 간목도 출때 목이 굉장히 왕합니다.
근데 이제 진토 하나로 차라리 갑진시 할 바엔 신축시로 넣는 게 더 낫겠죠. 왜냐하면 이건 진토 하나에 그냥 간신히 임수가 뿌리를 손톱만큼 두고 있는 정도인데 갑목이 투출돼서 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 더 많죠. 차라리 신축시면은 축에 뿌리를 두고 신금이 그래도 임수를 생하려고 하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갑진시도 그렇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생시는 아니고, 을사병호 정미시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도록 하죠. 시간이 뭐 굳이 같은 얘기를 할 필요 없죠. 자, 임수가 을사병호 정미시 새 생시가 되는 경우에는 임수가 뿌리가 전혀 없죠. 화만 갱정이 왕이십니다. 을사의 사화도 화죠. 을목은 임수의 기운을 뺏어가고 병호 또 화입니다. 정미 오미 합이 되겠죠. 또 화입니다. 임수가 말라버립니다. 봄에 비가 막 안 오잖아요. 그러면 소양강이라 한강물이 물기가 쭉 떨어져서 저쪽 아우라 고개에 물이 고갈돼서 농사 못 짓는, 봄에 물 없으면 농사 못 짓는 거죠. 그와 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무신시는 이 신금 하나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임수가 여기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토예요. 무토. 아무리 임수가 무토로 제방하는 걸 좋아하는 이 상황에서는 임수가 왕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무토는 5회 2개의 뿌리를 두고 청간에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임수 정도는 등이 파극해서 못 쓰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 무신시가 이민계묘시, 을사 병호 정문시보단 낫습니다. 단 예를 들면은 신해시하고 비하면은 신해시가 좀 더 안정적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생시가 신해시 하나, 가장 이 신해시가 되면 임수가 해에 뿌리를 두고 신금이 뿌리는 없지만 임수를 생하려고 하는 구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축시밖에 되지 않죠. 이것도 매우 약하죠. 가장 그래도 안정적인 건 이것이 남녀 불문하고, 그 다음에 무신시 같은 경우는 을사병호 정미시보다 낫다 하더라도 무토가 있는 것이 좀 그렇죠. 만약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무신시를 선택할 때는 남자는 좀 곤란하겠죠. 이 계사, 갑오, 을미대운 때 많이 좀 힘들 수 있으니. 근데 여명의 경우에는 기축, 무자에 대한 좌우충 생각해야 되겠지만, 경자, 그다음에 을류, 갑신 이렇게 되면 금수운이기 때문에 여명의 경우에는 시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신해시까지 못 가겠다면 무신시를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남자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걱정되는 생시다. 여명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3주까지는 일간 임수가 뿌리가 너무 없고요. 그다음에 화가 너무 왕해서 생시를 선택할 때 또 고정되어 있죠. 임수를 생할 수 있는 인성, 비경겁제, 이거밖에 선택할 수가 없는데 좌우충 안 되죠. 당연히 이민, 계묘, 갑진을사, 병호, 정미 너무너무 수기가 얕고 경술시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선택의 폭이 그렇게 많지 않다가 오늘 명식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